자, 10월 학력평가 비문학입니다. 투시 원근법, 한 점 투시 원근법, 뭐 예술 과학인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술 수학이야, 과학이야. 자, 뭐 문단 한번 같이 보시면서 중심 문장 또는 문단 쪼개기를 한번 진행을 하고 이제 문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서는 일정한 비례나 법칙이 없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리는 자연적인 원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자연적 원근법을 썼대요. 자연적 원근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잘리죠. 자,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했어요. 이를 위해 르네상스 화가들은 자연적 원근법과 달리,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한 투시 원근법으로 대상을 표현하였다. 투시 원근법이 나왔어요. 이게 뭔데요? 그래요.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했다 하면서 출발하죠. 쉽죠? 자, 알베르티는 회화론에서 광학의 원리에 기초한 투시 원근법을 소개하였다. 그래 위에서 이야기했던 투시 원근법. 화가가 상자를 바라보고 있고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유리판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적인 어떤 이해를 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화가 상자를 바라보고 있고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유리판이 놓여 있어요. 뭔가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요. 눈과 사물 위에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시선이라 하고, 자, 개념 하나 나왔죠? 소화제로서 기능을 할 겁니다. 그죠? 물론 이 문단은 지금 투시 원근법이 이제 중심 화제는 맞겠죠? 그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글이라는 게 한 문단이 중심 화제에 대해서만 모든 설명을 한 가지의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개념을 하기 위해서 소화제라고 우리 해서 하나 더 화제가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 다 문제 푸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선이 뭔데요? 다시 여기 표시해야겠지, 그죠? 눈과 사물 위에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바로 시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화가와 상자를 연결한 선이 되겠죠. 자, 시선과 유리판과 만나는 점을 사형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또 나왔어. 모르는 거잖아. 그죠? 이게 뭐라고요?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이번엔 점이네, 점. 그러니까 직선은, 그러니까 시선은 선이고 사형은 점이랍니다. 근데 그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유리판 위에 점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사형이랍니다. 상자의 각 점의 상자의 각 점의 사형들을 모아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랑 상이기 때문에 상자의 각 점에서의 사형들을 모아서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눈과 사물 사이의 유리판이 곧 화면이 된다. 이건 가져가야겠네. 뭐 유리판이 보다 화면이다. 맞지? 다른 거 다 놓쳐도 유리판이 화면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위에 이해를 해보면은 상자의 각 점에 사형들이 생길 텐데 그것을 모아서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눈과 사물 사이 유리판은 화면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화가가 바라보는 상자의 각 그 사형들이 그죠? 사형들이 그게 그대로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 이해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유리판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중간에 화가와 상자 사이에 그 있는 유리판에도 상자의 원래 사형들이 그대로 유리판에 점점 모인단 말이지. 모여 있겠죠. 근데 그것도 똑같이 상을 맺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 보고 이해를 해보자. 알베르티는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리면 그림 속의 인물이나 물체들이 실제 모습과 비례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걸 다 놓쳤다고 해도 지금 이 문단에서 일단은 이거지. 유리판에 들어온 상을, 이거죠. 유리판에 들어온 상을 여기 가져가야 돼. 유리판에 들어온 상을 그대로 그리면 이게 바로 실제 모습과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례하게 된다. 실제 모습이 똑같이 비례되어서 유리판의 사형으로서 점으로 이렇게 딱 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가 조금 이해하긴 좀 그렇긴 하네요. 보니까 상자의 각 점의 사형들이 모아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빛 뭐 이런 개념인데 상자에 있는 사형들이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래. 그러니까 상자를 갖다 화가가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 중간에 있는 유리판에 똑같이 그 유리판이라는 화면에 상자의 사형들이 다 맺혀 있고 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유리판에 생기는 그 사형들의 집합은 바로 실제 모습과 비례할 것이다. 예. 그래서 다른 거 좀 그래도 시선, 그 다음에 사형,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거 유리판이 화면이고 그 다음에 화면에 실제 모습과 비례한 상이 맺힌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거는 뭐야? 화가와 상자 사이에 있다는 거, 이런 거, 거리감, 공간감, 그런 건 좀 필요했었어요. 화자와 상자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유리판, 화면입니다. 그거랑 거기 조금, 근데 상식적으로 그 유리판에 존재하는 그 상이, 상자의 상이 실제 상자보다는 작겠죠. 이제 그런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중간에 있으니까 작겠지. 그죠? 자, 실제로 평행한 두 선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으면은 두 선이 평행한데 이게 한 점에서 모일 수도 있겠지. 저 멀리 있으면은 모여 있는 걸로 보인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소실점이라고 한다. 이거 챙겨야겠죠. 소실점.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 이게 소실점이랍니다. 그 다음에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있대. 좋아요. 아래 그림 원의 투시도는 철로를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이고 그것을 투시도의 구현 원리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여긴 할 거 별로 없죠. 소실점만 하나 가져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평행한 두 선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 한 점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소실점이다. 그 정도만 챙겨도 괜찮겠네. 어차피 밑으로 다 넘기고 있잖아. 그림 나오면서 그림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네요. 본문이. 자, 그림 이제 이렇게 있었고요. 뭐 그림 지금 글을 안 본 시점에서는 뭐 그림 이게 뭔가 싶겠죠.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철로의 평면도는 자, 위에서 이야기했어요. 투시도 이제 이게 보면은 투시도, 상승도, 평면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또 다 다르니까 다 각각 챙겨야 되는 상황인 게 맞네요. 자, 평면도 화재로 기능하겠죠. 평면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철로의 각 점이 화면에 어떻게 사형, 아까 했었죠. 사형. 뭔지 알아? 점이라고 했었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자, 좀 더 가보죠. 가져갈 만한 건 있네.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거, 이런 거, 방향, 이런 거 잘 가져가야죠. 그죠? 자,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을 중앙선이라고 하고, 아이고, 중앙선 또 챙겨야 돼.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이 바로 중앙선이다. 다음, 이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고 한번 우리가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받침목의 맨 왼쪽 점 A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점 B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시다. 자,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자, 근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좀 해서야겠네요. 보니까 지금. 자, 화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잘 봤어야 되네. 화면이 있고, 아까 맨 처음에 평면도라는 것은 어디서 내려다본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림이라고 했죠. 여기 철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받침목 철로 이렇게 있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바로 수직으로,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 이게 중앙선을 얘기하겠죠. 요거 화면이 여기 있죠.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 중앙선. 됐죠? 그 다음에 요 보세요. 아까 받침목의 여기 받침목의 맨 끝점 여기 A를 갖다가 시선과 연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면과 만나는 점이 A- 보이죠? 여기서 시선으로 연결하는데 A에서 시선을 연결하고 B에서 시선으로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데 있어서 화면과 만나는 점 A-, B-.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A-B-라고 하자. 그래 놓고 그렇게 되면 선분 AB의 상은 선분 A-B-가 된다. 어때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AB, 이건 실제, AB는 실제 그림이고, 실제, 그러니까 사물이고, 이것이 화면에 맺히는 상은 A-B-로 나타나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비례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거야, 지금. A-B-가 바로 AB의 상이 된다.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쭉 가면서 쭉쭉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제 보는 부분이니까 쭉 가다 보면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챙기면 되겠지. 결론에 해당하는 거잖아. 나름.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이네요. 선분 AB의 상은 선분 A-B-가 된다. 상이 맺히는 거. 이런 식으로 다른 받침목들도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위에 것 보면은 요것도 하고, 그 위에 것도 하고, 위에 것도 하다 보면, 자, 받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지면, 이거 가져가야죠.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지며, 그 다음에 양쪽 선로를 따라 점들이 멀어질수록 화면의 상들은 하나의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것도 나름 챙겨야 되는, 여기 이 문단에서 평면도를 설명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핵심 개념을 뒷부분에 몰아놓고 있잖아요.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진다. 하나. 그 다음에 점들이 멀어질수록, 선로를 따라 점들이 멀어질수록 화면의 상은 하나의 점에 가까워진다. 여기까지가 일단 평면도 설명. 넘어가잖아. 여기 잘라야지. 다음으로 상승도로 이제 넘어갈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이해를 해보자. 여기서. 자, 이거예요. A에서 아까 했듯이 요 A점, B점, 끝점이, 요 받침목의 끝점이 시선과 만나는 것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화면에 만나는 데를 A-B-라고 했죠? 근데 요 다음 거를 해보고, 요 다음 받침목을 해보자고. 여기를 해보면은, 요게 이렇게 시선과 만나는 점을 내리면은, 요게 A-B- 요 선분보다 짧아지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이렇게 짧아지잖아,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점. A와 시선이 만나는데 화면에 만나는 거기를 A-라고 했으면은 요 놈이 시선과 만나는데 화면과 만나는 그 지점은 여기서 짧아지잖아.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 여기서 본문에서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받침목들을 그리다 보면은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진다고. 아까 A-B-보다 더 작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양쪽 선로를 따라 점들이 멀어질수록 화면의 상들이 한 점에 가까워진다.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점들이 멀어질수록, 이 뒤로 점들이 멀어질수록 여기에 요 점에 모이겠지.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거를 이해시키고 있는 게 지금 평면도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도를 한번 봅시다. 상승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옆에서 본 거면 이번에는 위에서, 아까 평면도는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이번에는 옆에서 본 그림이다. 상승도 됐죠? 철로가 놓인 바닥면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선은 바닥면과 평행하다고 하자. 또 정했어요. 그렇게 중앙선이 바닥면과 평행하다고 하자. 중앙선 여기 보세요. 중앙선이 바닥면, 요 바닥면 보이죠? 바닥면 중앙선. 됐지? 중앙선이 바닥면과 평행하게, 중앙선과 바닥면이 평행하게. 됐죠? 평행하게 이렇게 놓고, 그다음, 자,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받침목의 양 끝점 A와 B는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림이 지금 옆에서 바라보는 거잖아. 그지? 옆에서 바라본 상태니까 아까 이 상황이랑은 다르지. 옆에서 바라보는 거잖아, 이게. 철로를 옆에서 누워 있다. 이게 이렇게 있고 철로를 옆에서 이렇게 이 시선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A, B점이 아까는 이렇게 보였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땐 A가 이렇게 보이고 B가 이렇게 보였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A, B가 한 점에 있겠지. 철로가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한 점으로 보이겠지. 자, 그래서 A와 B는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상승도에서 A-B-는 하나의 점이다. 뭐 가져가면 되겠죠? A-B-는 하나의 점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괜찮죠? 다른 받침목도 똑같겠죠? 옆에서 봤으니까. 좋아. 그리고 넘어가네. 그 다음에 이제 투시도 완성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하면, 지금 봤던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하면 투시도를 완성할 수가 있답니다. 한번 또 읽어보고 하죠.
투시도를 그릴 화면 위쪽에 평면도를, 화면 왼쪽에 상승도를 놓으세요. 그럼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그죠? 투시도를 그릴 화면 위쪽에 평면도를 놓고 왼쪽에 상승도를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평면도의 중앙선을 아래로 연장하세요. 평면도의 중앙선을 아래로. 이건 나름 순서네. 그죠? 해야지. 과정. 평면도의 중앙선을 아래로 연장하고 상승도의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연장하면은 이게 투시도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합시다. 자, 평면도의 중앙선, 그 다음에 이게 상승도의 중앙선, 이 점을 아래로 내리고 이 점을 오른쪽으로 느리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투시도의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은 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과 동시에 이해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험 때 그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답이 없죠. 이것만 보고는 정보를 얻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자, 투시도에서 점 A-의 위치는 평면도의 점 A-로부터의 수직선과 상승도의 점 A-로부터의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다. 헷갈릴만 하나? 어떠나? 다시 가져가. 투시도의 점 A-, 투시도의 점 A-는 평면도의 점 A-로부터 수직선, 그 다음에 상승도의 점 A-로부터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다.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평면도의 투시도의 A-점, 여기 있죠? 투시도의 A-점은 바로 누구랑? 평면도의 A-점의 수직. 이거네. 요 얘기야. 투시도의 A-점은 평면도의 A-점에서 밑으로 내렸잖아. 그러니까 수직. 그 다음에 여기 상승도의 A-점에서 수평. 요 얘기야. 수평. 수직.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인데 여기 보세요. A- 만난다고 하니까 평면도의 A-에서 수직선과 상승도의 A-점에서의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점들도 투시도에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철로의 상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가 끝난 거예요. 글의 1단계가. 그러니까 바로 투시 원근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립니까? 다시 정리하면 평면도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도 만들고 평면도 상승도 기본 개념 이야기 하고요. 역시 여기서도 화면 뭐 이렇게 여기 화면에 이렇게 상 맺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토대로 다시 투시도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을 해서 이렇게 완성한다라고 하면서 이 문단에서 끝났습니다. 1단계가 끝났어요. 그다음 이어집니다. 또 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선 최적의 관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중요하네. 그러니까 뭐 이걸 하라는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 뭐 누가 봐도 볼 수 있겠죠. 그치? 다시 말해. 화가가 그린 그림. 화가가 실제로 어떤 사물을 보고 그렸을 텐데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물과 화가의 거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려면 그죠? 거리를 두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유사하게 그러니까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은 그 화가가 바로 그 본 것과 유사하게 화가와 사물의 거리와 유사하게 관람자도 그림과 관람자의 거리를 유지해 줘야 제대로 관람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괜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다. 자, 관람 거리는 이제 관람 거리는 관람자 그림 사이의 거리고 뭐 이런 거 가져가야지. 관람 거리는 바로 관람자 그림 사이의 거리.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자의 화면 사이의 거리에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한다. 네, 요 얘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 그림 2는 가로의 길이가 C,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D인 직사각형을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이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를 추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건 일단 가져가야겠죠. 가로의 길이는 C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D인 직사각형입니다. 이것을 최적의 관람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합니다. 자, 가로변은 보세요. 가로변은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변은 화면과 수직으로 놓인 직사각형을 그린 그림에서 네. 그 다음에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세로변을 연장하면 이제 행동을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세로변을 연장하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V라고 하고 이 V가 소실점이다. 아까 소실점 기억해요?
예, 뭔가 평행한 그런 선 두 개가 저기 그림의 저 뒤편에 멀리에서 우리가 볼 때 멀어 보이는 거죠. 그림은 평면이니까. 거기서 한 점에 모인다고 했어요. 그걸 소실점이라고 했거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그림이 원래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직사각형인데 투시 원근법이 적용돼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선을 세로축에 세로변을 쭉 연장을 하면은 이게 V 여기서 모인다는 얘기야. 여기가 소실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독서는 이 지문은 그림과 계속 같이 이게 안 볼 수가 없었던 지문입니다. 이제 그걸 유도하고 있어요. 자, 점 V에서 직사각형의 가로변과 평행한 선을 긋고 점 V에서 직사각형의 가로변, 직사각형의 가로변과 평행한 선을 긋고 이 선을 뭐라고? 지평선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지평선. 요게 지평선. 소실점 지평선. 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을 연장.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을 연장. 됐죠? 여기가 V 다시. 됐죠? V 다시. 점 V와 V 다시의 거리를 스몰 c.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를 스몰 d라고 하면 큰 C, 큰 D의 비례는 바로 비율은 작은 C와 작은 D의 비례랑 같다. 이런 식의 성립이 되고 이걸 토대로 최적의 관람거리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더 자세하게 계산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례식 하나 던져줬군요. 큰 C는 아까 뭐라고? 사각형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D는 세로 길이, 그리고 C는 뭐라고? V와 V''의 거리, 스몰 c, 그 다음에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는 스몰 d입니다. 자세한 설명 안 했죠? 뭐 하겠다는 얘기야? 문제 내겠다는 얘기지. 그쵸? 자, 일단 봅시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을 연구하던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했답니다. 예, 뭐 글이 다 끝나가네요, 이제. 자,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물을 투시원근법으로 그릴 경우에는 화면에 실제 사물과 유사하게 사물의 상이 구현된다. 하지만 60도를 넘어가는 사물을 그릴 때는 왜곡된답니다. 예. 뭐 자세한 설명은 없네요. 지금 그렇대요. 그러니까 상에 뭐라고?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 그 다음에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를 넘어갈 때는 왜곡된다. 이러한 이유로 후대 미술가 중에는 투시원근법에 대한 회의적인 이게 되겠어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여전히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이들에게 유용하고 이게 뭐 활용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맨 마지막 문단은 별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의 특징, 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림에 대한 이해를 글을 토대로 안 할 수가 없었던 지문. 문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문제 보시죠.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빨간 걸 할까?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투시 원근법이 변화해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통시적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통시적. 이게 이제 시간을 꿰뚫었다. 시간의 흐름.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합시다. 그냥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방,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방식. 통시적인 상황. 1번이, 자, 보세요. 투시 원근법이 변화해온 과정. 그럼 이거는 적어도 한두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투시법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갖다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많이 멀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답이에요. 그죠? 이 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한 점 투시 원근법의 원리? 한 점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 이런 거를 전반부에 했고 두 번째는 뭐 했어? 이 부분에서 바로 최적의 관람거리 그 계산 방법, 최적의 관람거리의 추적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이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한계 지적 등등등 하면서 끝나긴 하는데 1번은 너무 멀지 많이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답지는
확인을 할 만한 게 있나 모르겠어.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아유, 그림 많이 됐잖아요. 그림 하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했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3번 투시 원근법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견해. 맨 마지막에 프란체스카가 이 견해 60도가 넘어가면 왜곡이 되지 않느냐. 자,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활용했다. 투시 원근법을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죠. 관련된 주요 용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시선, 중앙선, 화면, 뭐 또 뭐 있어요? 뭐 소실점, 그치? 다 맞네요. 이거는 뭐 확인할 가치도 없는데 글 읽으면서 이미 눈치챘을 것 같은데. 자연적 원근법과의 차이점 첫 문단에 했죠. 첫 문단에 보입니다. 바로 답 갔어요. 자, 다음 봅시다. 앞에 것도 보면서 해야 되니까 대기. 자, 보십시다. 자, 윗글에 그림 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 이해를 대놓고 물어보죠. 늘 풀면서 뭐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이미 본문을 보면서 이미 그 생각은 들었을 거예요. 이거 다 요구하겠다. 한번 가보시죠. 자, 평면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이 작아진다. 자,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보세요. 평면도 보시면 평면도에서 다시 정리해보자. 에이씨. 자,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들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받침목들이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 자, 받침목 멀어질수록 받침목과 시선의 끝점을 잇는 중앙선 시선과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이 작아진다. 어떻게 될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살짝 그렸는데 요 A를 했을 때보다 요 다음 받침목을 했을 때 요게 각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 가면은 각이 더 이렇게 되겠지. 이런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선과 시선 사이의 각은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 각이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번 맞는 말. 자, 2번 상승도에서 한 개의 받침목의 양 끝점은 화면과 동일한 점으로 표시된다. 이건 이제 본문으로도 바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 개의 받침목 어때요? 양 끝점 지금 여기 A, B가 같이 있고 여기도 같이 있고 여기도 같이 있고 맞죠? 동일한 점으로 표시된다. 이거는 본문으로도 이해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3번 상승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양 끝점의 사형은 중앙선에서 멀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얘기네요. 받침목에서 상승도에서 끝점에 이게 받침목이 멀어질수록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얘기네. 지금 보세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그죠? 그다음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들어오면 자 맞죠? 받침목이 이제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받침목의 양 끝점의 사형은 중앙선에서 멀어진다. 중앙선 어디야? 중앙선이 이거였거든. 그러면 사형이 지금 어떻게 돼? 요놈인데 점점 받침목이 멀어질수록 사형이 중앙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 정답이네요. 가까워진다. 3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림 보고 해야죠. 자,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일수록 그 상이 소실점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놈일수록 여기 말고 여기 멀리 보이는 놈일수록 소실점 여기죠? 가까워진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5번 수시도에서 소실점은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연장선 이겁니다. 본문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했던 놈이 되겠네요. 네, 35번 이제 문제의 35번인데
자, 이제 이게 많이 틀렸죠? 그죠?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불가능한 문제였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최적 뭐 거리 뭐 그거 하는 건데, 자, 한번 보시죠. 보기 한번 보죠. 자, 한 점 투시 원근법. 자, 한 점 투시 원근법. 그 본문에서 실컷했던 한 점 투시 원근법입니다. 위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0cm이다. 뭐 일단 정보를 줍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80cm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건물 계단 앞까지 이어져 있는 이 타일. 자, 실제로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요놈들이 다 같은 크기인데 이게 역시 투시 원근법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게 모양이 크기가 다르겠죠? 같은 크기래 일단. 그 다음 실제 타일은 가로변이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변이 화면과 수직이 됩니다. 실제 타일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림 속의 타일들의 세로변을 연장하면 건물 중앙 입구의 한 점에서 모이고요. 소실점이죠. V, 소실점.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은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V에서 그린 지평선은 그림의 가로 테두리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지평선과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은 V로 나타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되는 정보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건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V하고 V-가 있는데 요게 아까 문제 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알아야 되는 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식은 본문에서 유일하게 주었던 이 공식이에요. D는 CD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풀란 얘기예요. 이거 하나 줬잖아. 문제 풀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스몰 c가 뭐였어? 아까 본문에서 스몰 c가 바로 점 V와 V-의 거리였거든. 요게. 그래서 이걸 이미 줬습니다. 하나를. 어떻게? V와 V-의 거리. 아까 뭐라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80cm. 그림 전체 길이가. 따라서 V하고 V-는 얼마입니까? 이거 90cm를 주고 시작을 하네요. 이 상황인데.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일단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C는 뭐였냐면은 요 타일 하나, 직사각형 타일 하나의 가로 길이가 C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D입니다. 이거 안 나와요, 일단. 그 다음에 스몰 c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V와 V-의 거리. 이제 이건 이 그림에선 줬죠? 뭐라고? 90cm. 왜냐하면 이 그림, 가로, 세로. 그림 전체 가로 세로 사이즈가 180cm라고 했으니까 절반이니까 90cm. 그 다음에 이제 D가 뭐겠어? 최적의 관람 거리겠죠. 아까 했었죠. 그 본문에 있었습니다. 최적의 관람 거리가 D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지금 현재. 몰라. 지금 그러니까 딱 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자, 한번 가보시죠. 그럼 일단 해결이 되는지. 자, 실제 장면을 보고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cm였다면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cm였다면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이거 D를 갖다가 120으로 놓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리면 1번을 옆에다 그려보죠. 그러니까 C하고 D가 있고 C는 그러니까 타일 큰 C는 타일 가로 길이, D는 타일 세로 길이. 이 상태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냐? C 스몰이야. V하고 V-의 거리가 90cm였거든. 이 상태에서 지금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cm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럼 이 상황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겠냐라고 했는데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잖아. 그럼 어디가 길어야 돼? 이게 맞으려면 이게 어디? 세로가 길지. 맞지? 그렇게 하는겨. 그렇게 했어야 되네. 그래서 잘못됐지? 가로가 더 짧을 겁니다. 1번은 탈락. 왜냐하면 적절한 걸 고르니까. 그 다음 2번.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가 본 것은 유사하게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거리를 90cm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 자, 마찬가지예요. C하고 D.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C하고 D가 같잖아. 지금 이 문제에서. 몰라. C하고 D의 거리는 몰라. 길이는 몰라.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 두 개가 같지. 그럼 이 상태면은 뭐가 되겠니?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림의 반쪽. 다시 말해 V하고 V''의 거리 90cm. 이지? 그러면 뭐 해야 돼? 90cm 나와야지. 유지하자. 오케이? 답이죠. 답이에요. 2번이. 이 독서에서 이 지문에서 유일하게 줬던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다 한 상태여서 문제 낸다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많이들 힘들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3번, 그럼 3, 4, 5, 뭐 골랐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이치를 따져봅시다. 자, 3번.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또 정사각형이네요. 그럼 C하고 D가 같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이게 뭔 뜻이야?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얘 말고 얘, 얘 말고 얘, 얘 말고 얘, 더 가까이,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이거란 말이야. 이럴수록 V와 V''의 거리는 가까워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네, 가까워지겠느냐. 자, 근데 3번은요, 그래도 그게 본문을 토대로도 추론이 되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일단은 공식으로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정사각형이니까 C하고 D가 같잖아. 다시 한번 쓰면은. 정사각형이니까 C하고 D가 같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V하고 V''의 거리가 가까워지겠냐 이러고 있지? 그럼 V하고 V''가 지금 여기란 말이야? 이 자리지? 아이고. V' 거리. 이 자리고 여기가 이제 관람 거리. 뭐 이거 아닙니까? D가 관람 거리였잖아요. 그죠? 최적의 관람 거리. 그러니까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 화면이래. 맞나? 맞지?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D였죠? 맞지? 이제 이거 아니야. 관람거리라고 해도 되고. 응. 관람거리 해도 되잖아. 맞춰주면 되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지?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 관람거리. 이 상황이잖아.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C하고 D가 같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관람거리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V하고 V''가 거리가 이 값이 작아질 근거가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잖아,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상태인데 V하고 V''가 줄어드는 게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지, 내 말은. 예? 그럼 이게 맞으려면은 관람 거리도 같이 줄어드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C하고 D가 같으니까. C하고 D가 같으니까 이게 줄어들면 얘처럼 V와 V''에서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관람거리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고정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관람거리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건들지 않아야지. 그냥 냅둔 상태에서 얘가 줄어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겠군이 틀렸어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색하다. V''가 왜 줄어드냐. 이건 뭐 그때 되고, 이거 말고도 돼요.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은 되긴 됩니다. 이 그림으로도 대충 돼요. 이거 이게 해봐. 뭐 대각선. 그러니까 V''라는 점이 애초에 뭐였습니까? 사각형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이잖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다 해봐. 이렇게 이제 문돌이 스타일로 해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가. 대충 그림이 이렇게 가요. 다 한 점으로 갑니다. 해보면 대충. 그래서 일단은 V하고 V' 거리는 가까워지고 멀고가 개념이 아니에요. 같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을 해도 되고 방법은 있었어. 그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지. 실제 모습과 비례하잖아. 그죠?
그리고 한 점에서 모이지 않니? 이런 데서 투시도에서 한 점에서 모이는 상황이라고. 그걸 고려했을 때는 V하고 V-는 비례적으로 계속 똑같이 유지되지 않겠냐는 그런 추론이 또는 어떤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딱히 제가요, 3번이, 이게 3번이 추론 성향은 강해요. 예. 이게 딱히 딱 한마디로 어디, 본문에서, 어디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론 성향은 강한 선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대략적으로,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4번은 또 아니에요. 요건 또 요걸로 될 겁니다. 보세요. 가로의 길이가 100,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지. C가 100, D가 50. 그럼 이 상태에서 타일을 보고 그렸다면 최적의 관람 거리가 180이냐고 묻고 있어, 니네한테. 근데 이거 또 알고 있는 게 뭡니까? 90이지? 아까 V하고 V-가 90이잖아.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여기 180이야? 아니지? 얼마 나와야 돼? 45 나와야지? 이거 180이 틀렸네. 안 됩니다. 180 아니에요. 45예요. 오케이? 그다음 5번. 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으면 V-가 화면 밖으로 위치하겠는가?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아까 이제 3번에서 V하고 V- 거리는 계속 유지돼 똑같거든요. 예. 비례적이니까 비례가 유지되니까 이게 그래서 같은데 따라서 요게 해결이 됐으면은 V-가 화면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그러니까 뭐 비례식으로도 어느 정도 추론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뭐 이거 아니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 D 뭐 이렇게 상황이가 계속 줬던 그 공식으로 가야죠. 근데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길대요. 그 상대적으로 얘가 더 길다는 얘기잖아. 수치가 더 크겠지 얘보다는. 그러면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게 V-가 화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게 맞니? 상황이? 여기서 요놈하고 요놈이 있는데 얘가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얘가 커지잖아. 그럼 안 맞지 않겠냐? 비례가? 얘가 커지든가 해야 되는데 얘는 또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5번이 그래서 어색하구나. 근데 역시 이것도요. 본문에서 딱히 그래서 해결이 되는 선지는 또 아니더라고요. 추론의 성향이 강해요. 그게 어렵나 봐. 그래서 어렵나 봐. 그래서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면 또 꼼수가 있잖아. 그림 왜 줬어? 이게 문돌이 또 우리 또 꼼수. 이과생들이 보면 되게 어이없어 할 수는 있는데 뭐 선생님도 문돌이고 뭐 국어잖아요. 응. 야 그럼 이런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길잖아. 직사각형이. 그러면은 야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 두 개가 하나로 보면 되지 않냐? 이거 하나의 그걸로 봐도 되잖아. 이거 두 개. 이거를 하나. 이거 세로의 길이가 길지 않냐? 괜찮지? 그럼 이게 세로가 길이면은 이거 그거 봐. 이거 그거 보면은 이렇게 나가거든. 이거 V-가 일로 가지 않잖아. 최소한. 네? 뭐 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림상으로 여기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는 줄어. 이거 V- 여기 오잖아 여기. 그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늘어난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근데 3번하고 5번을 봤을 때는 이건 같아요. 이게 비례니까. 그게 맞는 거는 맞아. 이거 꼼수야, 이거는. 그지? 꼼수. 이걸 하나로 보면 여기거든. 그럼 최소한 나가진 않아. 그러니까 얘 답은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예. 추론의 성향이 강해서 학생들이 오답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36번 빨리 가죠.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야, 하나씩 다 봐야 되나 봐요. 자, 보시죠, 뭐. 자, 기억. 자, 기억. 사물의 각 점의 사형들을 모아서 그린다. 뭐가? 기억이. 자, 기억. 자,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린다면. 그러니까, 다시. 아까 사물에 각각 상이 있는데, 그것이 유리판에 이제 따다다닥 오게 되겠지? 그 상이 유리판에 이렇게 점으로, 하나하나 점으로 온단 말이야? 그걸 사형이라고 불렀고, 그 사물의 각 점의 사형들. 사형이라는 게 그거잖아, 아까. 점, 점.
유리판과 만나는 점을 사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형들을 점들을 모아서 그린다는 설명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소실점을 하나로 설정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건 보지 않겠어요. 한점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 하나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했어요. 3번 철로가 화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다. 철로가 화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철로가 화면과 평행. 디귿 보세요. 자 보세요.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 이게 뭔 얘기야? 어디서? 평면도. 평면도에서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 그러니까 철로인데 중앙선이 평행하다. 됐죠?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얘기가 3번에 화면과 평행하다. 이게 맞을까? 철로가 화면과 평행한 방향. 어때? 화면이 아니라 중앙선이랑 평행하고 화면은 이거니까 뭐겠어요? 화면과 평행이 아니라 화면과 수직인 방향이다. 답이에요. 맞지?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짝짝 껴 맞추는 건데 공간감 내지는 방향 이런 거 참 싫어해 우리. 그다음 마지막 문제 37번 이건 답 몇 번이에요? 이거 기초하다가 답이죠. 2번 그죠? 기초. 독립선언물 기초했다는 건 뭔가 이게 처음을 잘 잡았다 뭐 이런 의미로 쓴 게 요거 초안을 잘 잡았다 기초하다 이 뜻으로 쓴 게 바로 어떤 그 글을 갖다가 초반을 잡았다 이제 그 얘기잖아 이게 기초했다는 그죠? 근데 여기서 기초는 B에서의 기초는 무슨 뜻을 썼어? 난 이런 거 너무 못 찾아. 어딨어? B? 네네. 네. 이거는 이제 광학의 원리에 기초했다. 이거는 어, 말 그대로 광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광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베이스로 삼아서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의미 차이가 있다 해서 출제를 했는데 나머지 걸 소거 시켜서라도 입어를 하기는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